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주에 추사의 글씨로 된 묘표가 있습니다. 근데 글씨가 예서치로 됐는데 정말 예뻐요. 저 뒤로 화면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그것인데요. 어디에 있냐면 광탄면 해음연곡에 거기 임천조 시내 묘역에 있습니다. 해음원 사지에 가서 차를 대시면 거기 가서 오른쪽 능선 거기 있는데 아주 가기도 좋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은 해엄령 고개로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조기복 묘는 저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바로 그 묘표가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여기에 와서 서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기복 묘가 있다는 소리를 2009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가봤는데 그때는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풀도 나지 않고 잔디도 나지 않고 그냥 어떻게 뻘건 흙에 그냥 저렇게 묘표가 하나 있는데 가서 보았더니 정말 척제 김정희 서 이렇게 있는데 저것이 정말 그 김정희일까? 다른 이름 동명이인이 아닐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심드렁하게 왔는데 그것이 과천에서 그 탁본을 해간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은 정말인가 보다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또 저희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기복이라는 사람은 영조 49년에 태어나서 이제 헌정 5년까지 살다 들어가신 분인데요. 임천조시이고요. 자는 백투입니다. 그래서 생원시에 합격을 하면서 당진영감, 회덕영감, 뭐 지평, 순창, 예천, 군수 등 이렇게 상주 목사 등으로 외직을 주로 지냈으면서 경주 부윤경, 진관, 병마, 절제사를 지냈습니다. 조기복은 여원 소초를 남겼으며 김여의 담정 총서의 30여 수의 한시가 전해옵니다. 조기복은 67세로 헌종 때 이제 이렇게 떠났는데요. 이 풍산홍씨 부인은 26년인가 이 정도를 더 살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조기복은 부친 조학춘과 어머니 경주김씨, 추사가 경주김씨죠. 거기서 태어나 종숙부에게 이제 입양이 되는데요. 어머니가 이제 추사와 같은 경주김씨입니다. 조기복 묘표는 추사의 예서책을 시로 되어 있으면서 광탄면 영밀이 산 80-1번지 선산에 있습니다. 파주에서 추사의 글씨가 비석으로 있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저런 글씨가 파주 협령 상국에 있게 되었을까? 그 경위는 어머니가 경주 김씨로 추사와 같은 집안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비석에 글씨를 써줬을 리는 없죠. 조기복의 어머니가 경주 김씨로 김노경, 추사의 아버지, 육촌 누이인데요. 김노경의 육촌 누이. 조기복의 어머니는 추사 김정의 칠촌 당고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추사는 조기복 어머니의 조카이니 8촌이 되는 아우로서 척체지간이 됩니다. 추사가 척제가 되는 거죠. 동생이라는 소리죠. 조기복, 조기향, 조기암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중 조기향의 아들 조면호는 조기복의 조카로서 조기복은 조면호의 백부입니다. 즉 큰아버지가 되는 거죠. 조기향에게서 난 아들 조면호가 이제 조기복의 큰아버지가 되는 거죠. 조면호는 추사의 문화에 드나들면서 글씨를 배워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백부 조기복이 세상을 떠나자 추사에게 표석의 글씨를 부탁합니다. 조면호 문집에 조기복 가장을 짓고 부탁한 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나이별로 살펴보면요. 조기복은 73년에 태어났고 김정희가 86년, 13년 후에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조면호가 1803년생으로서 그리고 조기복이 67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추사는 54세, 조면호는 36세였습니다. 36세일 때 추사 54세 추사에게 이제 이렇게 글씨를 청해보는 거죠. 조기복 묘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어디서 봐도 정말 저 묘표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묘는 더할 나위 없이 빛이 나죠. 자,
보시면 여기 척제 김정희서 이렇게 옆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본 묘표의 모습이고 척제 김정희서 글씨가 요렇게 아주 반듯합니다. 그리고 예서체 글씨가 정말 그 추사가 잘 쓰는 글씨답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과천문화원에서 추사 연행 200주년이 됐을 때 이 책을 냈는데요. 김정희와 한중무견이라는 이 책 131페이지에 탁본이 실려있는 책이거든요. 그 책에 이제 실린 묘표의 탁본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파주문화원과 경기일보에서 그 가치를 기사화하면서 파주 향토문화유산 34호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있던 것을 2018년 1월에 찾아가서 2019년 5월 달에 지정이 된 것이에요. 그 경위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 바로 1월 달이라 좀 모습이 쓸쓸한 모습이 나오죠. 파주문화원장님, 그 다음에 임천주 시내 묘에 그 집안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저희 향토문화연구소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 옥봉이라는 여인 그 조원과의 관계 425년 만에 남편 신주에서 만난 옥봉 이야기를 써서 상을 한번 받았는데요. 그때 인연으로 이렇게 파주에 답사를 오신 분들 그 중에는 특히 전국문화원 연합회 회장님을 하셨으면서 과천문화원장님이면서 그 추사의 모든 작품을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한 그 일을 하신 최종수 원장님이 또 여기에 제수를 준비해 가져와서 조기복 묘에 이렇게 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또 의미 있는 날을 하루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그때의 모습이고요. 아주 떡도 복스럽게 두 상자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조기복 묘표 작성 및 입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복이 세상을 떠나자 조카 조면호는 조기복의 비석의 글씨를 부탁합니다. 조면호는 관직에서 파직되어 추사 김정희가 65세에 관직에서 파직되어 한양에 와 있던 김정희의 문화에 출입하면서 허련등과 함께 그의 애제자가 됩니다. 특히 김정희의 예서를 많이 모았고요. 그의 예술의 대변자로서 김정희 사후의 미술사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조면호는 아주 유명한 화가거든요. 현 묘표의 글씨는 김정희의 유배종 글씨를 잘 나타내지만 이 글을 받은 후 바로 입비를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척제 김정희란 이름은 있지만 입비의 연대가 없어 글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입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기복이 67세로 눈을 감은 뒤 양주 효자봉에 초봉을 하고 이후 조기복의 부인도 남편 조기복보다 26년을 더 살다 돌아가셨거든요. 정월에 이제 1865년 해엄령 선영의 남편과 함께 합장을 하였는데요. 특히 추사의 비문이 글씨를 경기도에서 보기는 어려운데 이런 점에서 파주 해엄령국에 있는 추사 묘표 글씨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차문성 향토문화연구소장님도 이렇게 주장을 하시죠. 그러면서 묘와 묘표는 원래 양주에 있었지만 이곳으로 옮기면서 1864년 추사 김정희가 쓴 묘비로 새로 단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묘표가 너무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한번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조사 경위는 2019년이 되었는데요. 1월 달에 이제 파주 향토문화연구소 회원들은 2018년 파주연구 원고 마감도 했고, 그래서 이제 2019년에는 민통선 조사를 한번 해보자 의견을 나누면서 조진석 감사님으로부터 방탄의 임전조 씨 선영에 추사 김정희 비문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 글씨에 대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들을 나누면서 향토문화연구소 위원들과 경기일보 기자님과 함께 답사를 가보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죠. 문헌조사는 파주향토문화연구소 이하 파향토 위원들의 답사와 자료들을 취합하여 문헌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9년 파주 향토문화유산 34호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19년 5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파주시에서 발송한 문서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아간 게 2009년이고요. 2008년 최종수 추사 작품을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한
그 원장님. 그분이 과지초단과 관련한 김정희의 행적과 글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조기복 묘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금속원 진한영 원장이 임천도신의 후손들의 허락을 받아 탁본을 하여 확실한 추사 자료로 인정을 하면서 책에다 싣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과천문화원에서 발행한 추사연행 200주년 기념 132페이지에 이곳이 있죠. 김정희 글씨는 그곳에 있었지만 과천문화원에서 추사연행 200주년을 맞아 이 책을 기획하면서 이곳에 묘표 탁본을 하면서 1848년 전으로 조기복의 목표를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책에는 실려 있는데, 그러나 조기복이 죽은 연대가 1839년 가을이고 집안에 내려오는 것으로 보면 추사가 제주로 유배가기 바로 직전 가장은 김정희에게 건네 써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천문학을 생각하는 48년보다는 40년 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1840년부터 1848년까지는 추사가 제주도에서 9년간 유배를 했던 기간입니다. 그리고 글씨의 필법과 예서 제로된 추사 글씨 장법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추사가 유배를 가기 전에는 글씨가 통통하고 살찐 글씨를 많이 썼는데 거기서 유배를 끝나고 오면서는 글씨가 조금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지고 조금 골이 있다고 하나 아무튼 좀 달라졌거든요. 자, 추사 김정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시지만 추사는 신라의 김생, 아주 이분은 신기가 있게 글씨를 썼다고 하죠. 김생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서예가가 있었으나 김정희만큼 커다란 업적을 남긴 사람도 드뭅니다. 조선시대 말기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나 서예가, 금속학자, 정치가, 실학자 등 많은 활약을 하다가 1856년 경기도 과천에서 파란 많은 생을 마쳤는데요. 추사는 어렸을 때부터 글씨에 뛰어났어요. 그는 24살 때 아버지 김노경을 따라 청나라에 가서 옹방강, 완원 등의 대학자들을 만나서 금속학 등에 대한 눈을 뜨고 옵니다. 그는 구양순, 미불, 동기창 같은 명필들의 필법과 금속문을 연구하여 추사체를 이루는데요. 그의 글씨는 생동감과 고박한 맛을 풍기며 자형의 변화가 무쌍하고 난처 그림도 잘 그렸죠. 또한 북한산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의 비문을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진흥왕 순수비다 이렇게 판독을 하죠. 그래서 금속과 안록이란 저서를 남기기도 하였는데, 그래서 그 비문이 있던 봉우리를 지금도 북한산은 비봉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지금 그 진흥왕 순수비는 중앙박물관에 가서 있죠. 훼손이 될까봐. 자, 한 번은 이제 추사가 유배를 가면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백년사에는 원교 이광사의 편액이 3점이 남아있고요. 해남 대둔사에는 4점이 남아있고요. 구례 천운사에는 3점, 그리고 전북 부안 내소사에 2점이 있고 고창 선운사에 2점에 이광사 글씨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좀 날이 서고 어떻게 보면 약간 촌스러움에는 해서체, 그런데 이광사 글씨는 동국진체라는 구불구불한 특유의 회법을 가미하고 획이 가늘고 빳빳하여 화강함의 골기를 느끼게 하는데, 추사의 글씨는 획이 살지고 윤기가 나는 상반된 미감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사가 제주로 가는 길에 해남의 초이에게 들렀어요. 초이 선사. 그러면서 조선의 글씨를 다 망쳐놓는 것이 원교 이광사인데 어떻게 안다는 사람이 그가 쓴 대형버전 현판을 걸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원교의 현판을 떼어내고 자신이 직접 쓴 추사의 글씨를 달게 합니다. 그런데 유배에서 풀려나서 이렇게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게 다시 한번 대둔사에 들러서 초이선사를 다시 만나서 하는 얘기가, 옛날 내가 귀향길에 떼어내라고 했던 원교의 대형버전 현판이 지금 어디 있나? 있거든. 내 글씨를 떼고 그것을 다시 달아주게. 그때는 내가 잘못 보았어. 라고 하였대요. 그래서 다시 대형버전의 현판이 걸리게 되었고 그 왼쪽에 있는 승방에 추사의 무량수가 이라는 현판이 그 승방에 걸려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추사가 이렇게 제주에서 유배를 하면서 사랑이 많이 깊어지고 인생의 그런 보는 눈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있을 때
그 유배 시절에 제자 이상적인 역관이었는데요. 중국에 가면 그 좋은 책들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3번이나 갔다고 하죠. 제주도를. 추사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배에서 거기서 중국의 책을 보면서 추사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세안도입니다. 국보로 지정이 되었죠. 국보 180호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세한도라고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안이라는 말은 노노자한편에 추운 겨울이 오고 난 후에야 잣나무와 소나무의 푸르름을 안다는 뜻으로 이 오른쪽 아래 보면 네모 인장으로 장무, 상망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 소리는 오래도록 서로 잊지 마세나. 또 이런 글씨를 또 이상적에게 써줍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 춥고 시린 잣나무와 소나무 그리고 종이도 잇대어서 그린 그리고 여기다 글씨 썼는데 나중에 그 이상적이 중국에 가서 그 추사를 하는 많은 학자들을 다 만나서 그 글씨를 받아오는데 그게 더 길어요. 15명인가 16분에게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원본에 뭐 한 15배, 16배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44년 그린 세안도는 178년 만인 2022년 제주 탄생지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저 세안도가 그런데 그냥 서울에 딱 간 게 아니에요. 또 일본까지 갔다가 저것이 온 것이 되돌아온 것을 가지고 가서 저기 가서 이제 전시회를 열게 되는데요. 세안도를 소장했던 사람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적이 그려준 걸 1844년 북경에 가지고 가서 옹방강, 완원 등 문사 16인의 글을 받아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제자 김병선에게 가고요. 김병학에게 갔다가 그것이 이제 시장에 나가요. 그래서 그 추사를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먼저 알고 존경했던 후지즈카 아키나오 동경제대 교수 우리나라에 이제 와 있다가 저것을 사가지고 그때 손재영이 저것을 알아서 이제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 팔라고 했는데 그냥 가지고 일본으로 가죠. 그래서 그것이 아들 치카시에게 내려갔다가 손재영 씨가 가게 되는 거죠. 거기 가서 돌려주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그러면서 날마다 가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2달쯤 되었을 때 나중에 그 아버지 아키나오가 저것은 나중에 손재영에게 주도록 하여라. 근데 우리 아들에게 주도록 했으니 걱정 말고 가라고 하니까 아니 나중에 아들이 안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래서 그것을 끝내 받아가지고 왔는데요. 그때가 바로 일본이 폭격 맞기 1년 전 1944년이죠. 그렇게 해서 1900이 아니라 1844년 헷갈리네요. 1944년. 자, 그래서 치카시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이제 과천에서 그 학술 대회 추사에 대한 거를 하느라고 2005년에 이제 초청을 해서 이렇게 상도 드리고 이렇게 왜냐하면 모든 작품을 아까 말한 최종수 원장님께 다 기증을 해서 우리나라에 준 상태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아파서 누워서 못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런 작품을 받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것이 이제 동경대로 들어갔다면 우리나라에 돌아오기가 힘들었겠죠. 2006년에 작고를 하셨고요. 2,750여 점이 귀환을 했고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조카, 여자 조카에게 모든 것이 나오면 다 한국의 최정수에게 주어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또 그 그림은 후지츠카 아키나오에게 갔는데 이 아키나오가 자기 그 환갑 기념으로 100불을 또 이렇게 해서 지인들과 나눠 가졌다고 하는 세한도. 그 다음에 손재영이 가지고 있다. 그것이 콜렉션과 손세기가 또 사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들 손창근 연세대 교수죠.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기증을 해서 국보 180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 아키나오 모습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치카시가 이렇게 젊었는데 나중에 이것을 돌려줄 때 우리나라에 이제 초청을 하려고 했을 때 모습은 이렇게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으로 세월이 흐른 거죠. 자, 그러면
추사가 말년 4년을 보냈다는 과지초당, 과천에 있죠. 거기에서 시를 하나 썼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날 과지초당에 다시 오다. 문을 나서니 가을이 정이 좋아 스님과 더불어 애련함을 다시 견디어내네. 이때 스님이라는 것은 그 이제 봉은사 이런 데 많이 드나들었죠. 가물가물한 삼봉의 빛은 어언간 다섯해 전이로새 푸른 잎기 낡은 집에 그대로 늙어가고 붉은 잎 점차 숲을 곱게 물들이네. 동서로 떠던 적이 하도 오래라. 산속의 저문 연기 잠기어가네. 유배를 마치고 과지초등에 돌아온 추사 선생의 심정을 표현한 시입니다. 그리고 추사의 과지초당 시절은요. 추사 선생이 과천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생부 김노경이 주암동의 과지초당을 조성하면서부터입니다. 과지초당은 1824년 청계산 옥녀봉 아래 돌묵계라는 곳에 마련한 일종의 별장인데요. 정원과 숲이 빼어나고 연못의 아름다움을 갖추어 추사 가문의 절정의 역량을 상징하는 곳인데요. 청계산과 관악산 사이에 있다 해서 청관산옥으로도 불리웠다고 하죠. 당시 청나라 학자 등전민에게 보낸 세 번째 편지에서 저는 노쇠한 몸에 병이 찾아들어 의지가 갈수록 약화되는데 직무는 여전히 번잡해서 날마다 문서에 파묻혀 있습니다. 요사이 서울 가까운 곳에 집터를 구해서 조그마한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잠옷 정원과 연못에 풍모를 갖췄습니다. 연못을 바라보는 위치에 몇 칸을 구축해서 과지초당이라 이름하였습니다. 봄이나 가을 휴가가 날 때 적당한 날을 가려 찾아가 지내면 작은 아치를 느낄만 해서 잠옷 자랑할 만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그리고 추사가 이제 부친 김노경이 별세하자 추사는 부친의 묘역을 과지초당 인근 옥녀봉 중턱에 모시고 3년상을 치르고 과지초당에서 보내는 날이 많았다고 하죠. 추사는 제주 및 함경도 북청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 67세부터 71세까지 서거하기까지 마지막 4년을 과지초당에서 지내며 마지막 예술원을 불태웁니다. 추사의 삶과 예술을 기리고자 2007년 과지초당과 도금물을 복원했는데요. 그 자리가 요즘에 추사박물관으로 이렇게 탄생을 한 거죠. 추사의 작품 중 유명한 시는요. 대팽고의 대련이 아닐까 합니다. 이 내용은 주련으로 많이 걸어놓는 시죠. 대팽두부 과광채 좋은 반찬은 두부, 오이, 생강나물이요. 고회, 부처 아니어서 훌륭한 모임은 부부, 아들, 딸, 손자라네. 그리고요. 평생 친구로 영의정을 지낸 그 친구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관찰에. 제 글씨는 비록 말할 것도 못했지만 70평생 동안 10개의 벼루를 갈아 없애고 천여자루의 붓을 다 닳게 했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과천에서는 10개의 벼루, 천여자루의 붓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또 어떤 작품전을 하게 됐었죠. 추사가 마지막으로 쓴 글씨가 바로 봉은사 판전인데요. 글씨는 이렇게 어린아이가 쓴 글씨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작품인데요. 옆에 보면 70일과 병중작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71세 가을 추사는 봉은사에 며칠 머물다가 승복을 입고 머물렀다고 합니다. 과지초당으로 옮기면서 71세 병중에 마지막으로 이걸 쓰고 3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죠. 세상을 떠났는데 이런 것들이 모셔져 있으면 하엄경이라든가 이런 어떤 책이 모셔져 있으면 이렇게 대장각, 장경각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곳만은 판전이라고 써서 그렇게 부릅니다. 1856년 하은경서를 봉안하기 위해 짓고 추사에게 현판을 그 스님이 부탁을 했는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쓰고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것을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글씨다 해서 동자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주의 조기복 노표를 알아보면서 추사에 대해서도 써준 추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참고 문헌은 과천 추사박물관 홈피를 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2019년에 파주연구 13호에 추사 김정희와 파주의 연관성 고찰 쓴 게 있거든요. 그걸 참고했고요. 사진 자료는 주로 조진석 향토문화연구소 거기 조기복 씨 집안 되시면서 임천조씨 되시는 감사님이 찍어준 것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파주에 정말 남아있는 추사의 귀한 글씨
아주 보물이죠. 그것과 추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사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여기서 잠깐 언급할 사항이 아니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과천문화원과 저와 이렇게 좀 그런 유대 관계가 있어서 추사 선생님에 대해서 좋은 자료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이번에 이런 강의를 하게 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과천문화원에도 감사드리고요. 모든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